4만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가 결국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랠리에 힘입어서 빠르게 반등 중인데요. 당시 작년 4월쯤이었었죠. 두 기업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한쪽은 감산 그리고 한쪽은 가격 할인 조치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두 기업이 위기 타개를 위한 제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제1라운드 때는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었죠. 과연 이번에는 누가 이기게 될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날씨가 되게 추워졌어요. 예. 우리 아침에 나오는데 북한사 짜락이 마이너스 5도가 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그 주초고 오늘 우울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올해 한국의 코스피의 하락률, 주가 하락률이 세계에서 꼴찌다 하는 그렇죠. 또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걸 좀 잊어지는 질문을 좀 홍영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네네. 글쎄요, 투자 관점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행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예. 지금 말씀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마 일론 머스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총이 1조 달러가 막 지났습니다는 향후 예. 10년에 5조 달러가 된다 하니까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예. 급하게 인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그런 것이 증시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직전에도 양대 지표의 불안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지표가 처음으로 상승세 10월부터 돌아섰고요. 고용 지표가 자연재해가 끝나니까 역시 예. 7월달, 8월달 마찬가지로 착시 현상이 제고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11월 달에 FMC의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다. 이 분위기를 뺀 것이 예.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월 페드 회의에서는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교적 차익 실현과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트럼프할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인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선에서 국방장관이라든가 많은 불확실성, 공화당 내부조차도 굉장히 이 문제에서 반대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와의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냐. 예. 나중에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같이 그때그때 현안별로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놓여있는 일정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더 관심이 되지 않겠느냐. 가장 국내 증시에서 지금 부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 규모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왔으니까 예. 아무래도 관심은 이쪽에 초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 네, 마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보다는 미셸 보우만 이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일정 중에서 빠뜨려 놓은 게 있는 게 예. 미셸 보우만 인사의 발언이 있죠. 20일 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예. 월가에서는 이분의 얘기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9월 FMC 회의에 20년 만에 2005년 이후에 만장일치 방식을 깼던 사람이 바로 보우만 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때 왜 비컷을 단행하느냐. 나머지 페드 인사들도 전부 비컷에 이렇게 찬성했는데 왜 이렇게 비컷을 단행했느냐. 그때 당시 이유를 보면 물가도 잡히지 않고 경기도 좋은데 왜 비컷을 단행하느냐. 예. 이때 파월 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넘겨가겠습니다는 파월은 그때 당시에 왜 B컷을 단행했느냐. 물가도 잡히지 않고 경기도 괜찮은데 예. 그때 한번 발언 내용을 2024년 이때 경제 지표를 볼 때에는 침체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침체에 대해서 예방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조만간 목표선 2%에 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9월에 B컷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변명이 이상한 변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 B컷을 단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란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이게 수습꺾기 현상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파월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속도를 지연시키겠다. 천천히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인사와 함께 페드 인사들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게 아니다. 예. 그러면 9월 달에 B컷을 왜 단행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보우만 인사가 그렇죠. 파월보다는 시장의 신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보우만 인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예. 그 측면이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보다도 주가 흐름을 잡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의 핵심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4만 전자까지 추락했었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사주 매입을 이제 계획 발표를 이제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또 반영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주가 하락했던 요인을 예. 작년 4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 1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하면서 한 96% 이익 감소했죠. 예. 그때 테슬라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구책으로 나왔던 것이 감산 조치죠. 나중에 이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자구책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이것이 외국인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1일 날 88,800원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도체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도 대부분 10만 원이 넘을 것이다. 근데 그 시점에 봐도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4월 같은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각종 삼성전자 비관론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이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개인적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예. 이렇게 연을 갖고 있습니다는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이 깨지는 게 저도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예. 상당히 충격이다 보니까 결국 장이 끝나고 2차 자구안, 1차 자구는 작년에 4월 달에 감산 조치, 그리고 2차 자구안으로 이번엔 10조 원 규모의 자사자 매입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예. 3조 원 내지 4조 원은 매입 후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를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 활용하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 이게 명확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관심이 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마감되고 나서 예. 최대 관심사인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먹을 것이냐. 지금 홍해코어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예.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던져줬습니다는 작년 1차 때 예. 감사 조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 이번에 그 자사주 매입 조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 하는 측면을 작년 4월 달 이후에 발표했던 테슬라 조치와 또 예. 테슬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맞게 됐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당시는 어땠습니까? 작년 4월에 1,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서학개미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예. 그다음에 우리 동학개미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익 감소 속에 동시에 위기 타겟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윤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갈거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일단은 테슬라처럼 가격 할인으로 해서 테슬라 가격 할인이 많이 냈죠. 그렇죠. 가격 할인 대책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물타기라 하는데요. 계속해서 6차례에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동일한 작년 1분기의 수익 감소에 대해서 감산 조치했죠. 예. 감산 조치를 지속적으로 밀렸습니다. 2차, 3차 감산 조치 안 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감산 조치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때 이론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가격 할인은 동종업계 마켓쇼, MS를 뺏는 이기적 게임이다. 게임 세어리에서 보면. 근데 감사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에 따르지만 예. 결국 글로벌 선도 업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 선도 1업체가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수급상이 개선된다. 그리고 뭐냐?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자도 좋고 그다음에 그 감산 조치를 어떤 삼성전자도 좋은 공생적,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해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뭐냐 이기적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것처럼 이런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상당 경쟁자와 그 다음에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할 때 게임 결과에 해당되는 페이업, 이건 이제 게임 결과에서 결과라 페이업이라 하거든요. 예. 이 페이업이 맥시마이제이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평가를 보면 테슬라의 가격 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삼성의 감산 조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그때 당시에 삼성에 대해서 5만 원대 가던 게 8만 8천 원까지 올라갔고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 정도 붕괴 위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1차 똑같은 위기 타겟책의 결과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테슬라의 이 가격 할인 정책, 당시에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거의 뭐 $100가 붕괴될 위기의 정도까지 몰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테슬라가 지금 위기에 극복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해서 이것을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왜 테슬라가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일제 타겟책에서는 사실 더 어렵는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까? 이걸 예.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테슬라가 6차례에서 가격 할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는 대부분 비관적이었죠. 세계적으로 투자 이게 전문지인 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이 예상이. 그다음에 폴크만 노벨 경제학상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 엑스터널 이펙트와 네트워킹 효과가 없다. 네트워킹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생적 게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기적 게임 보면 이 엑스터널 이펙트와 네트워킹 효과를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할인은 시장 경제를 원리로 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돼야 결과적으로 이 가격 할인 정책이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될까? 잘 예. 작동되지 않습니까? 독과점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장의 불균형이 될 때는 가격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쿼인티티, 결국 수량에서 조정되거든요. 예. 이게 베로그레스만의 불균형 이론입니다. 당시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불균형 이론은 어떤 걸까 하는 측면을 시청자분이 많이 갖고 있는 아시는 소위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수출 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수출을 증대시킨다. 홍앵커가 허드는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단가를 내렸습니다. 테슬라 마찬가지죠. 단가를 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금리 떨어집니다. 근데 쿼인티티, 수량은 금방 따라오느냐. 수량은 계약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량을 단가만큼 빨리 증가하진 않거든요. 단가를 떨어뜨렸으면 계약이라든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는 떨어뜨렸는데 물량은 증대하지 않아? 그러면 P 곱하기 Q. Q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죠. 이게 예. 무역수지에서 제이코브 이펙트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급한 마음에
6차례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을 이런 악수를 뒀던 거다. 이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 회장까지 이 오너 리스크, 키맨 리스크 겹치면서 그 당시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어디까지 이렇게 악한 위기 상황에 몰렸던가, 근데 예. 왜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2가 개발 지연이 됐죠. 이건 홍행커가 계속해서 지었던 사항이고요. 신차 예. 출시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자랑했던 사이버 트럭 문제, 이거 리콜 문제가 계속됐죠. 그다음에 늦어지는 로봇 택시, 아직도 이게 실용 단계는 아니라고요. 10월 달도 좀 굉장히 좀 미흡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 대정화 문제에서 투자자들이 초기에 약속했던 손실이 아주 눈덩이. 국내에서도 모 증권사가 테슬라 X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X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타이크래시 문제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계열사가 전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력 회사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예고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 테슬라 주가가 $100 붕괴 우려이 되면서 M7에도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었죠. 예. 최근에 M7은 다시 진입해서 지금과 경력, 이게 뭐냐, 올해 7월달, 8월달까지 모습이었었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지금 모습이었다. 예. 테슬라는 5대 계열사까지 전부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위기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도 굉장히 빨리 올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한 겁니까?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위기의 본질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갈등 문제였었죠. 예. 우리가 뭐든지 위기에 처했을 땐 위기의 본질 문제의 접근도를 가지고 중요한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차단하는 것이 결국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중국 형보가 바이든 정부의 제1반란이 일론 머스크였었죠. 그때 용비어 청갈 빗대에서 CBO 청갈이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코로나 진원지에 거기 지점을 만든다든가 미국에서 주중대사를 초청한다. 이게 이제 1반란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은 트위터 인수 문제였었죠. 이때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그 독점적 문제 이런 문제를 돼서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했을 때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트위터 그렇죠. 인수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갈등 문제 이게 제2의 반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약 흡연 문제에 대해서 제3의 갈등 문제가 결국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의 어려움을 봉착했던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 이 위기의 본질 차단해야죠. 차단했던 게 2022년 11월 달이죠. 이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를 공식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대선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돈도 많습니다. $2,500.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만 원 돈을 들이붓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리고 이번에 가장 1등 공신이 트위터에 인수했던 변신했던 X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트럼프의 지지층을 이렇게 흡수했던 것이 선거 이후에서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공신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머스크가 위기의 본질은 바이든 정부와의 어떤 이렇게 안정관계 이걸 차단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대선 자금에 넣는 것은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기업인은 대선 자금을 넣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왜 그게 투기입니까? 투자죠. 투자하는 관점에서 인베스트먼트의 위기의 본질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되면서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렇게 기사 회생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중국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국도 급한 마음에 9월 24일서부터 계속해서 5차례, 재정부 영장 가면 6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증시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들어서 뭐든지
급할수록 위기의 본질에 접근해서 가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기업의 밸류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증대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급상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외근이 계속해서 매도하는데 수급상 불안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런 대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를 증대시키는 본질적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포스 무브로서. 그리고 한국은 올해 왜 주가 상승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에서 최하이냐. 펀더멘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에 뭘 줬습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절반이 들어가면서 경제지표가 좋다 하는데 주가는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부총리가 뭐냐? 우리 경제가 좋다. 체감 경제 개선돼 있다. 이 자본주의 상징에서 주가가 세계에서 꼴찌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시장의 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것처럼 펀더멘털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성장이라도 안 됩니다. 이 포스 무브로서 이렇게 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장이 마감되고 나서 나왔던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10조 원, 옛날에도 10조 원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규모가 얼만큼 크던 거냐, 10조 원이냐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단발성을 거치면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 예. 그래서 매년 한 10조 원 정도 돈을 많이 보니까 10조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제고시켜야 된다. 이걸 추가적 대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가 외국인의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